영화 관객 2억 명 시대라지만 영화사 측은 아직까지도 장애인 관객을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구매를 할 때만 가능한 장애인 할인 제도를 비롯한 장애인 관객의 영화 관람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옹호 체계 제도화와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인권 침해와 차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를 적절한 권리 옹호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약한 소아와 노년층, 만성 질환자는 독감이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각별히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해 극장을 찾은 관객이 사상 처음으로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기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 대열에 동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할인 예매나 장애인 접근성 문제 등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에 살고 있는 김학천 씨는 지난 12일 뇌변변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대구에 있는 한 영화관을 찾았지만 영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영화관 예매 체계가 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진이 되었고 혹시나 싶어서 이제 창구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이 영화 시작 한 20분 전에 이 좌석의 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풀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형평성 상에서 번호표를 새로 뽑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석이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다고 다시 물어봤을 때는 이미 장애인 좌석도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의 영화관은 장애인 할인을 통해 4,000원에서 5,000원을 관람료에서 할인해주고 있으며 일부 영화관은 동반자 1인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 할인 제도가 매표소에서 직접 구매할 때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예매에서는 장애인 할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화관 측은 복지카드의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나 스포츠에서 이제 줄기차게 요구하는 부분들은 현장 확인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철도, 항공, 선박은 확인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예매상으로 장애인 할인 쪽으로 지정을 해서 예매를 한 다음에 그 티켓을 가지고 실제로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바로 입장이 가능하게끔 됐거든요. 이 밖에도 장애인들이 영화를 상영할 때 좌석 선택이나 직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영화관의 장애인 좌석 비율은 전체 좌석의 1%에서 2% 정도며 그나마 가장 많은 곳은 7%에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좌석이 있어도 상영관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데다가 영화사 직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있다는 그 인포메이션을 못 받았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계산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입국 아닌 출구를 또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출구를 갔어요. 응? 출구를 갔더니 거기 계단이 3개가 있는 거야. 나와서 난 이러한 그 인포메이션도 보지 못했고 왜 이러느냐. 또한 한글 자막과 화면 해설의 제공이 턱없이 부족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된 한국 영화는 459편, 외국 영화는 1157편으로 총 1616편이 개봉됐고 이 중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 화면 해설 영화의 상영수는 15편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각이나 시각장애인 내지는 발달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때 이 의사통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정책 만들어져야 돼요. 영화사들의 장애인 관련 제도가 오직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현재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의 구체적 시행이 필요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권리 옹호 체계를 제도화하고 법적 기반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학교에서 벌어졌던 성폭력과 상습폭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광주의 도가니 사건. 장애인 21명을 입양해 수십 년간 폭행과 학대, 감금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던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들을 위한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권리옹호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기구로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국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장애차별에 신속한 대응과 접근, 보호와 사후대처까지의 한계는 여전한 현실입니다. 이에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제도화와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경우 P&A 제도를 법률화해 조사권과 접근을 보장하는 등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한국 현실에 맞는 권리옹호 제도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사 권한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조사 이후에 조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당연히 어떤 예를 들어서 도가니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청각장애 학생들이 시설에서 여러 가지 폭력 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을 격리하고 보호하고 임시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아이가 제대로 된 학교에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것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리옹호 제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특별법 형태로 관련 법에 포함하고 보완해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사권과 접근권을 갖고 장애인들의 권리옹호 활동을 펼치게 될 장애인 권리옹호 기구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위탁 중 어떠한 형태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습니다. 민간이 이제 정보를 견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저희 법제나 이런 문화 속에서 민간이 정보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NGO들은 오히려 운동성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P&A 기구는 일정한 법적 기구일 것이고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보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주요한 이제 핵심일 텐데. 한편 이날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권리옹호 체계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한편 기존 체계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해 특별법 형태와 기존 제도 보완 사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5년 전 전 세계를 휩쓴 A형 독감이 다시 유행하는 가운데 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독감 또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둔 가정에서는 새학기를 앞두고 건강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겨울,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염 환자가 가장 많은 독감 바이러스는 B형이었지만 최근에는 A형 독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A형 독감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을 일으켰으며 전염성이 강하고 폐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방 치료 백신이 개발돼 치료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소아와 노년층, 만성질환자는 합병증에 걸리기 쉬운 만큼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방주사를 맞았어도 자주 손을 비누로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 위생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양이 충분한 식사와 충분한 수면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과암을 했다든지 피로가 누적됐을 때는 이것이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을 위해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2차 유행 시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라든지요, 아니면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아니면 영유아의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으시다면 맞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독감은 증상이 나타나면 늦어도 이틀 안에 치료받아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과 재채기 예절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이 없는 쪽으로 몸을 돌려 소매를 가리고 한 후에는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 위쪽으로 밀착 클립을 누르고 턱 밑까지 덮어야 합니다. 개학 이후 감염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손 씻기 예절을 가르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일 2014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올해 위암과 간암 진료 결과와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이 추가돼 총 35항목이 평가됩니다. 주요 질환 평가로 암 환자 증가 추세와 인구 고령화 현상 등이 반영돼 지난해에 이어 암 질환과 만성 질환 영역 및 중증 질환에 대한 평가가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기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환자실 및 폐렴에 대한 평가도 시작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근로지원인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100일은 2시간 한도에서 직장 생활에서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지원인이 제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근로지원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령상의 규정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방과 후 자녀를 돌보는 일,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겐 참 힘든 숙제죠. 이러한 가운데 서울 노원구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어린이를 위해 마을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박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줄 대안이 될 수 있는 독서돌봄 마을 학교가 상계일동 주민센터에 개관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아이들 돌봄이 저소득층의 저학년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특히 상계일동 독서돌봄 마을학교는 집중 돌봄 대상 20명과 독서 돌봄 대상 40명의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가는 시스템이면 여기는 하루 종일 있는 온종일 집중 돌봄반이 있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도서관 돌봄형이 있습니다. 상계일동 독서돌봄 마을학교는 도서관 결합형으로 아이들이 책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이들의 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독서 활동을 위해 독서돌봄 마을학교를 비롯해 북카페를 추가로 개관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대형 유조선이 송유 간의 충돌에 발생한 여수 기름 유출 사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당량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돼 인근 마을과 어장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31일 원유 27만 톤을 싣고 접안 중이던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이 전남 여수시 낙포각 원유 2부두에 있는 GS 칼텍스의 전용 부두로 접근하던 중 원유 하역 시설을 들이받아 송유관 3개가 파손됐습니다. 현재까지 약 16만 리터의 기름이 새어나온 가운데 기름띠는 인근 해역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도선사 2명이 원유 부두로 접안을 시도하던 중 안전 속력을 유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다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해경 경비정과 200여 척의 선박 등이 동원돼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유출된 기름띠가 인근 해상국립공원과 어장 등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해경은 도선사와 유조선 선장 등 사고 당시 관계자를 조사해 과실이 있을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서울 용산구는 노숙인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다음 달 31일까지 겨울철 거리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특별보호대책은 거리 상담반을 확대 구성해 노숙인들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겨울철 응급 잠자리를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희망지원센터를 운영해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처합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시설 입소 권유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용산구는 어려움에 처한 노숙인을 발견했을 경우 24시간 노숙인 위기 대응콜 1600-9582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TV 강원방송이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초청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일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원창묵 원주시장을 비롯해 원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설을 맞아 떡국을 나누며 이웃의 정을 느끼기 위해 마련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떡국 나누기와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전남 여수에서 이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일 순천과 여수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기업의 대응 방안 설명회는 김성수 변호사와 이광선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일선 중소기업에서는 적용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는가 하면 노사 갈등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로 고향에 가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얼마 전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는 왜 저상버스가 없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7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체가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갈 수 있겠는데? 자, 버스 출발해. 기차와 함께 장거리 이동 시 많이 이용하게 되는 고속버스. 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높은 출입구와 계단 때문인데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이 그런 탈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이제 장애인들이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런 장비와 시설을 갖춘 버스를 도입해달라. 고속버스와 함께 대표적인 장거리 이동수단인 기차의 경우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기차에 탈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돼 있고 역에도 장애인의 접근이 쉽도록 엘리베이터와 같은 이동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철도가 깔려 있는 곳에만 갈 수 있습니다. 기차 가는 데만 갈고 있고 그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버스 타고 이렇게 버스는 전국을 가잖아요. 기차가 갈 수 없는 곳에도 갈 수 있는 버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모든 버스 노선에는 저상버스를 갖추도록 돼 있고 버스의 정류장이나 터미널에는 저상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그 고속버스가 승용차가 많이 생기고 KTX만 아시거나 KTX가 생기면서 승객이 50%가 줄었어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100% 다 만족시켜주면 정말 우리는 좋은 기업이고 승객도 많이 오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여건이 그걸 다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그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우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를 지원해준다면 우리는 거기에 또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교통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정부는 손 놓고 있고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이동 편의 시설 개선을 할 여력이 안 된다는 전국 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 이 때문에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저상버스 도입하라라고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내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등의 노선버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은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 법의 맹점이 강제적인 어떤 그 징벌 조항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없고 어디론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들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국내 한 대학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장애 때문에 업무 배치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장애인들의 노동권 문제, 우리 사회에서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공익광고협의회